and bet it all, risk and live your life. You slam the door. 화요일 빛날의 하이라이트 시간, 바로 SNS 돋보기 시간 예. 인정하십니까? 그만큼 전 자신 있다는 거거든요. 네. 또 너무나도 알찬 내용으로 구성을 해왔죠. 네. 자, 분명히 날씨가 좀 좋아지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또 미세먼지가 공격을 해오면 저 막 어떻게 조금 타이에 의해 이 네. 미세먼지에 의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 빛날과 함께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네. 자, 미세먼지 때문에 우중충해진 그 마음 제가 싹 식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소식부터 굉장히 상큼합니다. 네. 자, 34만 명이 좋아요를 누르고 8만 명이 공유한 이 게시물. 심지어 누리꾼들의 반응도 핫합니다. 와, 두 분 다 귀염귀염 열매를 드셨나봐. 보는 순간 자동 힐링이 되는 것 같다. 자,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이 화제의 사진은 바로 무엇이냐? 뭐예요? 바로 멍멍멍멍 이 시바견과 할머니의 사진이 많은 누리꾼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자, 이 사진을 찍은 작가는요, 일본 사진 작가인 야슈토 씨입니다. 네. 자, 이 야슈토 씨는 생전 할아버지의 사진을 많이 담지 못한 것을 후회해서 이 행복해 보이는 이 할머니의 모습과 이 시바견의 모습을 렌즈에 담기 시작했다고 계기를 밝혔는데요. 그림 같네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아름다워요. 네. 이 벚꽃 속에 갇혀있는 아이고. 할머니야, 이 강아지, 심지어 이렇게 예쁜 꽃 속에서 마치 친구와 데이트를 나누듯 네. 굉장히 또 사랑의 수다를 나누듯 제대로 이렇게 이분의 행복한 시간이 표현이 된 게 많은 누리꾼들의 마음을 훔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진 너무 예쁘죠? 할머니 혼자 계셔서 외로울 텐데 우리 시바견이 네. 예, 그 외로움의 한 구석을 다 차지를 해줬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채워졌어. 사진을 보기만 해도 행복함은 물론 네. 애틋함이 느껴집니다. 네. 자, 이 누리꾼들도요, 뭔가 이 사계절이 담긴 이 사진들 그냥 보기만 해도 뭔가 힐링이 되는 것 같고 위로를 받는 듯한 느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요. 자, 이 사진 작가인 야슈토 씨는 이 할머니와 또 이 시바견의 모습을 많이 또 담으면서 좀 행복한 추억을 쌓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또 사진에 담겨지는 할머니와 이 시바견도요, 이렇게 또 손주가 찍어주는 사진 촬영 시간이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겨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야슈토 씨, 우리 행복한 할머니의 일사, 우리 멍멍멍멍 귀여운 강아지의 일사 많이 업로드해 주세요. 제가 그러면 하트 드리러 갈게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나무 사이는 좀 어떻게 찍었죠? 저 드론으로 찍은 것 같지도 않고 좀 위험하지 않아요, 저거? 올라가서 찍었어요. 올라가서 찍었나? 참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우리는 아름다움만 보자고요. 예. 나 지금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는데. 네. 예쁘게 봐야 되는데. 좋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우리 고등학생들의 SNS의 핫한 소식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3 학생들 책가방 속에서, 그리고 손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다면 바로 이 문제집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예. 이 문제집 표지 같은 경우는요, 매년 수험생들의 투표로 이렇게 뽑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데 올해 이렇게 또 표지로 장식된 그림들을 살펴보니까 학자나 위인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고 해요. 또 굉장히 뭔가 문제집 같지 않고 네. 귀여운 뭔가 만화책, 동화책의 모습을 보듯 너무 귀엽고 상큼하지 않나요? 아니,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 문제집의 표지를 투표로 결정합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예. 야, 대단하네. 꽤나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세상도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자, 저 때만 해도 이 문제집은 굉장히 딱딱하고 그렇죠? 보기만 해도 막 외면하고 싶고 집어 던지고 싶고 되게 싫었거든요. 예. 왜 그렇게 놀라세요? 우리 저 방금 그 단어 떠올랐거든요. 어떤 거요? 던지고 싶다. 던지고 싶다. 보고 싶지 않다. 우리 학력고사 시절을 대표하는 우리 김기빈 아나운서의 나 수능 1세대야. 수능 1세대요? 이럴 수가, 이렇게 같은 세상 도착하게 나이가 나와버렸네. 이렇게 충격적이에요. 아무튼가 1세대라면 굉장히 먼 이야기일 텐데 그때 문제집의 표지는 좀 어땠나요? 그때는 말했잖아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빨리 던졌어요. 그렇죠. 굉장히 외면하고 싶은 그쵸. 그런 표지들. 자, 표지는 이렇게 상큼하게 예쁘게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학생들이 또 이 문제집을 리폼을 한다는 거예요. 표지 리폼. 그렇죠. 이거 한 번쯤은 해봤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쵸, 예. 그쵸.
저만 해도요 학창 시절에 문제집이나 교과서 같은 것들 네. 표지 막 이름 막 지어가지고 국어책은 막 국자로 바꾸고 맞아요. 또 제가 좋아하는 막 연예인의 사진 막 붙여가면서 네. 그렇게 문제집이랑 조금 친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곤 했었는데 요즘 학생들도요 본인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사진이나 네. 이렇게 또 예쁘게 꾸미면서 문제집과 친해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요. 문제는 안 보고 표지만 보겠는데요? 계속. 그래도 이렇게 또 표지라도 보고 계속 몸에 지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또 좋은 효과입니까? 우리 수능 1세대 우리 또 김기민 아나운서는 자꾸 어떻게 그럴래요? 장식 좀 해보셨어요? 리폼 좀 해보셨어요? 저희는 안 했죠. 저희는 뭐 남자니까. 아 남자니까 네. 뭐 냄비 받침으로 쓰긴 하고 어떻게 알았어요? 같은 세대 아니었니? 아유 뭐 찢어가지고 비행기 접고 그러신 거 아니죠? 비슷한 얘기를 자주 해요. 아 이럴 수가. 굉장히 문제집과 친하지 않았던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나네요. 네. 아무튼간 우리 학생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표지 리폼으로 힘든 학창 시절 위로를 받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자, 이 또 표지에 행복한 이야기가 있다면 또 고1 학생들을 울린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처음 맞이하는 모의고사 그 시험 안에 이 지문 속 굉장히 학생들의 눈길을 끄는 게 하나 있었다면 바로 이 QR코드입니다. 네. 자,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문득 생각이 나 이 QR코드를 카메라로 이렇게 들어가서 접속을 해보니 네. 이런 화면이 뜨더라는 거예요. 뭐죠? 자, 생각지도 못한 응원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아. 자,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으로 보는 시험입니다. 많이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세상에.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라는 이런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가 고1 학생들에게서 굉장히 핫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해요. 예. 근데 고1 학생들뿐만 아니라 뭔가 그 시기를 거쳐온 많은 사람들이 이 모의고사 속 숨겨진 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고 네. 다들 감동을 받았다는 후문이에요. 그렇죠. 저만 해도 이런 문구 있으면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못 볼 것 같아요. 끝나자마자 찢어버리고. 안녕. 정말. 저희 너무 과격한 거 아니에요? 지금? 던져 찢어. 뭐. 저희 빛날 식구들이요 이렇게 공부와 막 멀고 그렇게 무식하지 않네 이렇게 다들 이렇게 너무 아니요. 치면 안 됩니다. 공부보다는 인생과 네. 경험. 그렇죠. 책. 그쵸? 책과 뭐 자, 읽고 끝날을 통해서 조금 지혜를 익혀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자, 아무튼간 이렇게 또 고1 학생들의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네. 자, 이렇게 고등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조금 전하다 보니까 제 고등학생 시절도 떠오르는 게 꽤나 힘들었거든요. 야자도 하고, 그렇죠. 또 아침 일찍 들어가서 또 영교시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게 우리 학생들 지금 또 힘든 과정인 것 같지만 그게 또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또 좋은 추억으로 남겨질 겁니다. 우리 고1, 고2, 고3, 뭐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 여러분 모두 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응원하도록 할게요. 이런 딱딱한 얘기 옛날에도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옛날에도 들었던 것 같은데. 이 또한 경험입니다. 아, 예. 네.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자, 요즘 아주 핫한 고백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것은 뭐예요? 바로 이모지 고백법이라고 해요. 자, 이모지라는 거 혹시 알고 또 모르는 계세요? 거 나왔어요. 이모지. 자, 이모지 저도 조금 생소한 단어였는데 네. 이게 설명을 드리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우리 핸드폰 안에 있는 기본 이모티콘을 이모지라고 이렇게 나 알겠어.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모티콘을 이모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뭘 알 것 아신 거죠? 같으신 거죠? 저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저 뜻을 저 뜻을 이해 못하시면 안 되죠. 지금 안에 정답이 나와 있는데 마치 혼자서 유추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은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나 왜 자, 그 밑에 있는 걸 못 봤다. 아무튼간 요즘 이렇게 핫한 고백법 이모티콘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이모지 고백법인데요. 자, 지금 보이는 이 이모티콘의 해석 바로 사실 너 좋아해입니다. 사실 너 좋아해. 자, 숫자 4와 실의 이모티콘을 이어서 사실 뭔가 딱 지목하는 듯한 이 손가락의 모양으로 너를 표현하고요. 하트 뿅뿅과 아주 쨍쨍 내리쬐는 이 해 모양으로 사실 너 좋아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표현법인 거죠. 굉장히 간접적인 고백 방법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생방송이긴 하지만 네. 샵 1616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곳으로 여러분이 네. 이모지로 뭔가 메시지를 우리한테 던져주는 거야. 지금. 되게 해석을 우리가 해석해보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해석을 못하면 선물 줘야지 뭐. 우리 빛날의 소통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곳으로 우리 또 가감 없이 뭔가 비난을 해주셔도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 김기빈 아나운서의 뭔가 비난. 뭔가 안 좋은 점을 비난해 주셔도 아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자, 아무튼가 이 이모지 고백법 꽤나 많은 부끄러움을 타는 학생들이나 사람들에게는 뭔가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그렇겠네요. 같아요. 우리 김기민 아나운서나 저 같은 경우는 이 이모지 고백법 받을 일도 없고 이제 할 일도 없어요. 예. 이거 뭐예요? 우리 또 네. 민지 씨만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이 수많은 이모지 고백법이 핫해지면서 또 새로운 이모티콘들이 이렇게 네. 발표가 됐습니다. 자, 2019년 새로운 이모지 59가지가 이렇게 또 공개가 됐는데요. 상형 문자가. 보니까 굉장히 뭐 성별도 다양해지고 뭐 피부색이나 표현 같은 것도 굉장히 다양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뭔가 유니코드 컨소시엄에서는 그동안 이모지 업데이트를 통해서 뭔가 편견을 조금 없애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조금 노력해 왔는데요. 자, 2015년에는 다양한 피부톤을 가진 뭐 이모티콘을 발표하기도 하고, 2016년에는 여성 경찰 같은 여성의 대표성을 또 강조하는 이모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이모지의 주제는요, 바로 포용성인데요. 네. 장애인들의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이모지가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조금 그 부분을 이렇게 조금 감안해가지고 새로운 이모티콘을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보면은 네. 우리 또 시각 장애인들의 안내를 돕는 안내견의 이런 모습이라던가 수화를 하고 있는 이런 또 이모티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또 청각 장애인들의 뭔가 보청기라던가 뭐 여러 가지 또 여러 인종들이 손을 잡고 화합하는 모습의 이런 이모티콘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멸종 위기의 동물들까지 또 이모지를 표현함으로써 이모티콘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우리로서 조금은 좀 더 뜻깊고 의미 있는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굉장히 좀 다양한 이모지들이 발표가 됐다라는 거. 자, 이렇게 이모지 고백법이 핫해지고 또 다양한 이모티콘이 발표가 되면서 누리꾼들의 반응도 핫합니다. 네. 자, 살펴보니까요. 내 남친이랑 국제연애 중인데 드디어 이모지가 탄생했다. 얼쑤. 아마 국제연애 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이모티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신나는 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정말 다양해졌다. 빨리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다. 또 편견을 없애는 이모지 한 수 배우고 갑니다라는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공개한 이모지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는 발표가 되지 않았고 올 하반기에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업데이트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 우리 이모지 고백법 아시죠? 예, 기억하셨다가 다양한 이렇게 이모티콘이 이렇게 업로드가 된다면 네. 우리 또 마음을 전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핫한 고백법 알아봤어요. 예, 난 근데 직접적으로 해주는 게 좋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자, 지난 3월 초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회관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을 합니다. 자, 그 편지는 이 세 장의 장문의 편지와 함께 또 하나 동봉된 것이 있다면 바로 10만 원의 기부금입니다. 자,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 사업에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그 내용과 함께 기부금이 들어 있었던 건데요. 네. 이 편지를 보낸 주인공은 대체 누구였냐? 경기 모락고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자, 이 모락고 학생들은요, 매년 동아리에서 제작한 물품을 학교 내에서 판매를 하고 또 남은 수익금을 이렇게 굉장히 뜻깊은 곳에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이 3대 민족운동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번에 뭔가 기념된 배지를 좀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수익금으로 기부를 한 거라고요. 네. 그 판매 과정부터가 굉장히 뜻깊고 의미가 있죠. 네. 자, 올해가 광주 학생 독립운동 90주년인 해입니다. 뭔가 이렇게 기특한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희가 좀 더 배워야 될 것들이 그러니까요. 많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렇죠? 네. 우리 학생들 이렇게 훈훈한 소식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준 거 너무너무 고맙다고 제가 대표해서 인사하고 싶네요. 우리 학생들 앞으로도 이렇게 독립운동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힘써주신 분들 꼭 열심히 생각해서 우리 또 훈훈한 소식 공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쉽게도요, 우리 기특한 학생들의 소식과 함께 SNS 돋보기 또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어떻게 오늘도 알차고 즐거우셨나요? 네. 잘했습니다. 네. 담백한 박수로 저를 또 보내시네요. 네, 저렇게 담백한 박수로 저를 보내려 하지만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또 즐거운 내용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be there. 안녕.